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찾아 도시로 거주지를 옮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과 사회, 경제, 정치 활동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만 모이면서 도심은 쉽게 노후된 것은 물론 불편함이 많아지게 된다. 당신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제가 살고 싶은 도시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제가 살고 싶은 도시는 공기 좋은 도시입니다. 제가 살고 싶은 도시는 친환경적인 도시입니다. 마음속 그려본 다양한 도시와 마을의 모습들.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는 없을까? 오늘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고장 순천의 도시 재생에 대해서 어떤 방법과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성공기원 순천 도시재생 미래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천의 도시재생에 관한 영상 보고서라고 해야겠죠. 도시재생의 이모저모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가정원과 습지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순천.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900만 명을 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하지만 순천시의 핵심이었던 원도심도 쇠퇴를 피할 수는 없었다. 빈집이 늘었고 젊은이들은 동네를 쌀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는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감하는 문제다. 하지만 순천시는 2014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부터 향동과 중앙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나선 것.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원도심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낙후 지역을 되살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 이를 이루기 위해 순천시는 주민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해 선도가 아닌 주민과 주민, 주민과 관 사이의 가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민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 다수가 원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도시재생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의 모습은 제각각. 하지만 이런 열망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면 모두가 원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스스로 마을 주인이 되어가는 길. 이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며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미 많은 것들이 좀 변해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힘써주고 계시다는 걸 화면을 통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올해 11월에 있을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순천시 도시재생과 조태훈 과장님을 모시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죠. 반갑습니다. 저 순천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과정에서 재생을 했고 그 터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 박람회를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좌측이 원도심이고 우측이 신도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죠.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 시는 더 이상 순천만의 도시 팽창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생태축을 조성한 것이죠. 그 생태축을 조성한 것이 이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마을을 개최했고 국가정원도 지정이 됐고 국가정원 지정이 되다 보니 많은 관광객이 몰립니다. 근데 뭐 많은 관광객들이 원도심 오지 않고 외곽으로 빠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이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고민 끝에 그게 하나가 바로 재생이다라고 말씀드릴 게 있었고요. 보신 바와 같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좌측 원도심인데 우측에 보면 크게 나열했죠. 이게 이제 순천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순천 부읍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천 부의 부는 버금부가 아니고 관청부의 부읍성입니다. 전남 동부권에 여러 가지 재정, 행정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죠. 그러나 최근 30년 가까이에 46% 인구가 줄고 빈집이 생기고 상가가 붕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시민과 함께 도시재생 특별법이 생기기 직전부터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었죠.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했었고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크게는 18건, 단위사까지 포함하면 약 150건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순천시의 재생 특징은요, 종합재생입니다. 사람이 행복 조건이 있죠. 사람이 역사만 더 행복은 아니잖아요. 문화도 즐겨야 되고 복지도 높여줘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경제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는 조건이 모두 순응할 수 있는 복합 재생했다라는 것이 저희 시의 특징이고 해서 다 사업을 날 했고요. 이제 성과를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빈집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단체가 40여 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공동체를 꾸리고 같이 수익사업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156명 일자리 생겼었어요. 이 일자리는요, 좋은 일자리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입니다. 일시적 일자리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시는요, 시민의 행복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 시민이 행복하지 않는 재생은 실패라고 보여.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무려 91%라는 게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조전동 보면 학교 재생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을 지역에 대해서 2017년 14월에 선정이 돼서 현재 한참 시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역세권 재생이라고 있어요. 순천에 역전하면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모텔, 유흥업소 모든 거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으로 완전히 바뀌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순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한데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우측 상단에 보시면 순대 있죠, 순대. 순대 대학타 운영 재생도시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요, 아파트 재생도 해야 됩니다. 연양동의 부영일체 같은 경우는요, 공실률이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생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년 이내 재생으로 원도심을 해산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박람회입니다. 제 시가요, 전국 기초단체 처음으로 시가 박람회를 유치를 했었어요. 어디하고 경쟁이 된지 압니까? 부산 광역시하고 저희 경쟁이 붙어서 저희 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른 도시들의 박람회 하면 새로운 시설을 짓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 시는 그런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다 꾸려졌기 때문에. 또 추천 누가 하냐? 관주도가 아니고 여기에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겁니다. 주민 주도로. 그래서 선도제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꾸며서 도시재생 과장을 전체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컨셉은 1000가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0가지로. 생태, 역사, 문화, 사람을 서로 엮어서 행복한 재생의 컨셉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고
다양한 사업들이 공간 마련됐기 때문에 이익거리만 서로 연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큰 박람회장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조언을 만든 겁니다. 청년존, 사회단체 존, 문화존, 역사존, 세틀존, 조언을 엮어서 존끼리 전개 연결해서 다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이고요. 공동 행사입니다. 주민 스스로 사회경제단체가 펼쳐보고 보고 느끼고 또 심지어는 먹고 자고 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계획에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순천시가요 또 전국 최초 하나 또 있어요. 학교 재생을 순천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순천이 가장 역사 깊은 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학교도 많이 폐교해야 되고 많은 공간들 비어 있잖아요. 그런 비어 있는 공간들을 주민과 소통을 하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주민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청년 일자리, 또 전국 지하철 부스 일자리. 그래서 전체로 보면 순천의 재생과 다른 도시의 재생을 서로 비교하고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가르치고 학습하는 그런 펼쳐지는 재생 박람회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했는데 이거 기획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일반 구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4월 달 되면 나오니까 그때는 다시 여러분들 서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해서 멋진 박람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훈 과장님의 설명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순천의 도시재생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와,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놀랍네요. 이 많은 일들을 다 해내셨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 살고 계시겠지만, 저기가 저렇게 변했네, 또 잘 돼 있구나라고 뿌듯하게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정비되고 정리되고 또 야심차게 진행돼 왔던 것이 도시 재생이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순천의 도시재생 사업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성공기원 순천 도시재생 미래 포럼을 여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연 콘서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정승현 도시재생 경제과장님께서 오늘 특별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장을 맡고 있는 정수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하는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그림으로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미나토 미라이라는 이 도시의 재생된 모습을 전과 후로 담아왔습니다. 이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는 미나토가 항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미라이는 뭘까요? 미라이 한자로 비슷한 것 같아요. 미래라고 그래서 이 사업의 이름이 미나토 미라이 21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미래 항구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이 요코하마시에
해변가에 아주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카렌카 창고라고요. 아카렌카가 이 적벽돌, 붉은색 벽돌로 된 창고인데 이 항구 도시의 예전 그 건축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를 재생하면서 이 벽돌 창고만 남겨둔 거죠. 그래서 요코하마를 방문할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빨간 벽돌 창고를 보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도시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전의 빨간 벽돌 창고를 그대로 두면서 그 안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공방의 수공예품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도시계획을 공부하거나 이 도시재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사례입니다. 영국의 도크랜드라고 하는 이제 그 영국 템즈강의 이쪽이 항구였는데 전에는 이제 조선업이 많이 발달해서 이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었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쇠퇴하는 시절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이 도시재생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냐면 계획 단계부터 76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영국 그 런던 도시재생 개발 회사가 81년도에 설립되면서 98년도에 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설립으로는 18년, 계획 수립으로는 한 22년 된 거죠. 이 지역이 한 여의도의 면적이 한 7배 정도라고 하는데 한 665만 평 정도 되는데 한 2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재건축,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하면 한 3년, 한 5년, 선거 단위로 보면 한 5년, 지자체 선거 단위로 보면 한 4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처음에 아까 그 조태훈 과장님이 그 사례에서 보여주셨듯이 순천시에서는 그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아이디어도 공부하고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거죠. 나는 좀 걷고 싶은 산책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냈을 때만 그게 만들어지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남의 거죠.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어는 두 글자지만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 회의나 또는 관심을 표명했을 때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그 주인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 재생의 결과가 전혀 다른 내용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도시가 축소되고 소멸될 위기에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느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도시가 일종의 사회의 성장 엔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도시로 몰리고 또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밀집되고 하면서 도시가 시골과 인근 지역을 이끌어가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 지역이 쇠퇴하게 되면은 이 지역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쇠락,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아파지듯이 도시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시의 쇠퇴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한 30년 내에 84개 시군구 한 37%, 그다음에 읍면동으로는 한 40%, 1,300여 개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오면서 우리 순천시 담당 공무원에게 여쭤봤습니다. 순천은 어떠냐? 여쭤보니까 가장 크게 말하는 게 28만 명이라는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근 지역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순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설명하면서 좀 대비되는 걸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비교할 수 있는데, 종래 사업 방식이 전면적인 철거를 하고 그 단지를 시거하는, 아파트 단지를 짓거나 하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 그 노후화된 불량 주거지를 한꺼번에 제거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래 이제 전면 철거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은 이것과는 좀 다른 이런 방식의 도시재생도 있지만 수복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예전의 것들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 사업이다. 그러니까 도시를 혁신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이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이 한국말로 하면은 아주 쉬운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도시주의를 어버니즘이라고 합니다. 어버니즘 for all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시재생, 이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어떤 거죠? 예전에 2009년도인가 뉴스에 크게 났던 용산에서 재개발하면서 문제됐던 것들도 원도심에서 원래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상인이나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재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포함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창업지원센터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센터의 시설이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와 연계된 경제적 활동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1929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는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933년도부터 한 35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확대된 재정 정책을 피게 되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뉴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 쇠락한 구도심, 또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혁신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브랜드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 세 가지 요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 스페이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 속의 일자리, 이 세 가지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의 화려한 부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도시의 화려한 부활, 재생을 꿈꾸는 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우리 순천시와 우리 순천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지역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훌륭한 도시재생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순천시의 이런 노력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도시재생을 하면은 필히 그 도시재생에 문화예술이 들어가는데,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 그 지역이 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예술인들이 많은 집세를 또 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술인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도래됩니다. 지금 순천도 문화거리에서 뜻 있는 예술인들이 좀 떠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또 그 도시가 어떻게 해야 문화예술의 도시가 같이 접목됐을까? 이런 것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그 원도심에 계시는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문제, 또 구체적으로는 그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던 공간에서 이 원도심이 개발되면서 뭐 임차료나 이런 게 상승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내용이 떠나는 거죠. 그분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문제가 우리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그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슈를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다라고 딱 한 가지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원주민 또는 원래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의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형태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도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순천시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의 예술가들이 좀 협력해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예에서도 보이듯이 물리적인 이 공간이 인건비나 임차료 수입만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아쉽지 않게 한 분께만 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 얘기하신 것 중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같이 접목이 돼 있어서 정부가 예를 들어 바뀐다던가 아니면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건데요. 저희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재생과 관련된 청년 기업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고 창업을 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또 바뀌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그러고 저희 주민들도 그러고 저희들도 다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건데, 요거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아니면 대안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점점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다 답변 드리긴 어려운데, 정책의 일관성 뭐 이런 측면이랄까 뭐 이런 걸, 그거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하더라도 그 어떤 기본적인 실제로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내용들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정책이나 도시재생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이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사업입니다. 시민들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지역 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 측면에서는요, 시민들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합니다. 펌프질을 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물을 좀 넣어주는 사업을 지금 초기에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본궤도의 지역마다 정착이 좀 된다면은 이것은 어떤 일정한 정책의 변화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인재나 도시재생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우리 정부가 특히 도시재생사업계획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에 마중물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좋은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성공기원 순천 도시재생 미래포럼 그 두 번째 시간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하신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순천 전문가시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또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제 옆에 계신 모세한 단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도시재생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시재생 사례는 다른 시도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 순천만의 도시재생 사례의 특징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순천시의 사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토부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천시의 사례보다는 순천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구역 내에 100년 된 학교가 있는데 신입생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전통시장이 이제 쇠퇴해 갑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내 아이들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럼 이거 떠나면 되거든요. 도시가 쇠퇴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정으로 그걸 지켜나가시는 순천의 사람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꾸시고 빗자루를 들고 도로를 직접 쓸어주시는 분들. 이게 저는 우리 순천시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또 순천의 도시재생의 가장 큰 사례라고 봅니다. 또 행정에서는 대개 뭐 주민이 주도하세요. 뭐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면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런 태도들. 그래서 뭐 국토부나 많은 뭐 지자체가 아마 전국에서 도시재생으로 순천을 가장 많이 올 텐데 벤치마킹을 그 이후의 핵심은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과 태도에서 그게 가장 바람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게 순천의 사례라고 저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네, 지역 공동체 활성화센터 모세한 대표님이신데 순천 분이신가요? 네. 근데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순천말이 서울말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순천이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네, 이 순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었고, 이 어떻게 이제 지역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순천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연역도 저희가 오늘 앞서 일부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장채호 소장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또 시작이 됐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투리를 안 써야 될 건데. 시작부터 좀 쓰시는 것 같네요. 이게 아까 과장님하고 또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배경은 충분히 들으셨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시민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정책이 해야 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다들 도시로 그래서 도시 인구가 팽창했잖아요. 우리 순천시 경우도 보면 지난 26~7년간 인구는 겨우 10,000명 이상 늘었어요. 근데 도시계획 면적,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면적은 무려 3배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존 원도심에서 인구가 절반 이상 빠져나가게 되죠. 집가 하락하고 장사는 안 되고 부동산 가치 하락하고. 행정 입장에서는 어때요? 인구가 비슷한데 아파트 평수가 똑같은데 아파트 평수 갑자기 3배가 넓어졌어요. 행정 비용이 엄청 들어가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해갖고 인구가 늘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도심이 너무 무리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다 쇠퇴하고 공동화 됐어요. 텅텅 비어요. 엊그제 개발한 신도심도 도시재생 해달라고 난리란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도시정책, 그것은 도시재생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가 다 똑같이 이 문제에 직면했고 이 정부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세한 대표님에 이어서 장채호 소장님까지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시 살려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순천. 그 이야기를 만나러 청수골 샛들마을을 찾았다. 사실 청수골 마을은 꽤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작은 공사도 녹록지 않은 곳.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순천 청수골 마을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화재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했던 이곳에 폭 2m의 소방도로를 설치했고 원활한 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작업,
노후화된 주택을 고쳐주는 재위험주택 정비 사업. 오래된 벽지와 화장실 보일러 등을 보수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 대나무로 둘러싸인 자연 경관을 걸으며 느낄 수 있는 마을 둘레길 조성 사업까지. 청수골은 과거의 기억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의료문화센터가 탄생했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 의료 건축 문화유산을 복원한 곳으로 그 의미가 크다. 1916년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이곳은 호남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안력산병원의 부속 병원이었다. 오랫동안 폐가 상태인 건물을 재생한 것. 내부에는 순천 지역의 근대 의료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실을 마련하여 역사적인 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순천 출신인 이뇨한 박사가 창안한 우리나라 최초의 앰뷸런스가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 운영의 오래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죽어가는 구도심을 단순한 변화가 아닌 과거와 현재를 보다 조화롭게 이끌어냈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순천의 미래가 더 궁금해진다. 네, 이 순천에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달라진 청수골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 텐데요. 김항집 교수님 앞서 영상도 보셨고 또 순천도 도시재생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서 마을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실 문화적 파급 효과도 굉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요구 수준, 우리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 결국은 그동안에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는다거나 도로를 많이 놨는다거나 뭐 산업단지 놓는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원과 녹지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재생을 하게 되고 그런 재생들이 이 문화와 재생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많은 선진국의 도시에서 앞에 여러 슬라이드에서도 보셨지만 이 문화를 통해서 재생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지고 결국은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천은 정원 문화의 우리나라의 이제 선도적인 도시시고 국가정원이라는 제도도 만들어내셨고 또 순천만 자연환경 문화도 갖고 계시고 동천, 옥천 또 이 부분도 이 도시 내 하천 정비도 선도적으로 하셨어요. 우리나라 저기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이 웃장 아랫장 이런 전통 문화가 살아 있고 또 안력산 우리 문화센터 이제 만드신 것처럼 선교 문화도 각종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잘 갖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이 어떻게 보면 성장이나 개발 또는 산업 이런 위주로 갔었는데 이제는 삶의 질 그리고 생활 또 문화적인 향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도심을 다시 회복시키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순천이 정말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앞서 조태훈 과장님께서 정말 주민들과 더불어서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회의들을 하는데 거기에 참 많이 따라다니시고 참석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회의를 또 참석하시고 이 기간 동안 진행을 하셨나요? 시민과 우선은 재생의 생명은 먼저 공무원과 시민 간 서로 친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과 주민 간 또는 다양한 동아리들 이름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의제가 됐든 그 정책이 됐든 간에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그 결정 사항이 실행이 되면 결국은 주민한테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도시재생 될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도시재생의 교과서 그리고 도시재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스페인의 도시재생의 방안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 번째 나라.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관광대국 스페인은 자기 도시만의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라면 이곳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소도시 빌바오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도시 재생에 성공한 빌바오는 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입니다. 10년 만에 2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이루면서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치 당시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거세게 반대했던 시민들과 대중매체를 상대로 빌바오시는 집요하게 설득했는데요. 그 결과 비파렌 산업화 도시에서 지금의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개관을 하기까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크 게리를 비롯해 수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은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이는 자연스레 관광객의 발길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면 외국의 사례를 저희와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사례를 좀 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스페인의 이제 그 빌바오 사례를 보셨는데 사실은 유럽의 이 도시재생의 이게 레벨과 스케일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유럽의 도시들이 도시재생을 하게 된 계기는 저렇게 철강이나 조선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그 쇠퇴한 산업 공간을 활용한 재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바오도 이제 대표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가 이제 성장하면서 결국 그런 제철 산업이라는 것들의 주도권을 뺏긴 거고 거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대규모 거점 시설을 사실은 만든 거죠. 근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우리 지금 잘하고 계신데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기반으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하면서 항상 우리 자주 하는 얘기가 공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전국 시대에 그 많은 나라들이 각축할 때 우리나라에 제 나라에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왕이 물어보니까 공자님 말씀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여기 사는 사람이 즐거워야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근자열 원자래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순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순천에서 이 생활이나 문화생활이나 이 도시의 삶이 만족스러워지면 우리 주변에 우리 여수에서도 지금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고 광양에서도 순천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전하고 이게 생활 무대가 순천으로 바뀔까 봐 사실 거기도 열심히 이제 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순천에서 앞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때 이게 주요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의 성공 사례가 그 근본은 다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좀 비슷하지 않나 또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순천의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원칙과 방향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체크를 할 때는 함께 순천에 계신 분들이 눈을 똑똑히 뜨고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채열 소장님, 그 원칙과 방향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도시재생 출발점 자체가 오랫동안 소홀되고 낙후돼서 사회 기반 시설들이 저하돼 있고 활력이 떨어진 것을 우선적으로 되살리자는 의미가 원초적인 기본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의 지방성 수도시 도시재생은 우선 현재를 살고 있는 주민, 상인, 시민 이분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타저타한 상가적인 상권 활성화 이렇게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주민주도 원칙을 가장 행정에서 강조하면서도 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행정 시스템이에요. 끊임없이 실적을 강요해요. 우리 2단계 사업이 작년에 공모에 선정됐는데 그리고 주민들과 열심히 협의체 만들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주춧돌을 다져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평가지표가 내려와요. 뭐라고 내려오냐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성과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하고 주민들 전부한테 다 설문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돼요? 당장 서둘러야죠. 뭘 해야죠. 뭐 시설을 만들어야죠.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되면 애초에 주민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가겠다는 계획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사례 우리 보면 막 그 화려한 이면만 보시지 마시고 저 사례가 2-30년 적어도 2-30년을 통해서 구축되었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기를 원하고 요즘 시대 뭐 청년 일자리 뭐 이런 사업도 같이 태동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활동가들 처우는 아주 형편없어요. 기간제 근로자 1년, 2년. 이래서는 안 되죠. 저는 이것은 국토부 차원에서 특별법에 어떤 지침을 설정을 해서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민간 활동가 센터만큼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화 반드시 해줄 것을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주장인데 지금 이 관중석의 호응을 많이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천만의 도시재생의 성공 요인을 꼽으라면 이렇게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주민을 위한 순천스러운 도시재생의 방법, 이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주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하고 또 실행하고 참여를 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주민들의 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목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이제 의견을 다 충족시켜 주신 다음에 그에 다 한껏 다 반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정화가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관상 보기가 좋으니까 또 관광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그 오래된 가옥들을 확 무너뜨리고 뭐 새로운 건물을 짓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됐잖아요. 우리가 봐도 아 저기 너무 좋아졌다. 근데 저기가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민들의 열띤 의견이 있었고요. 모세현 단장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주민들의 의견도 참 많은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그 이제 주민주도라는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권리도 요구하고 주체로 참여하시는 주민이 계시고요. 무관심한 주민도 계십니다. 그리고 권리만 요구하시는 주민이 계십니다. 그럼 행정은 또는 관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될까? 저는 순천시 도시재생이 지금까지 잘 됐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권리도 요구하지만 책임을 지고 주체로 참여하시는 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청수골 마을에 가보면 노인정,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어르신들 모시게 경로당 지어놓으면 되는데 그 경로당이 식당의 기능도 하고 사회적 기업 기능도 하고 문화센터 기능도 합니다. 이것은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화하지 않았고 주체로 봤다는 거. 그래서 이런 행정과 주민의 민관 협력이 잘 됐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민관 협력은 이제 기반이 되었으니 민민 협력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들의 생각과 세입자들의 생각이 서로 협력되어야 많은 예산이 투여돼도 이게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그래서 랜드마크 중심보다는 마인드마크, 우리 모두가 마음 보탤 수 있는 이런 중심의 도시재생 방향, 또 그것들을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장철호 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골목골목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골목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행정도 다 수용해 주고 계시니 이제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주민 간의 갈등은 주민들이 좀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들을 함께 발휘해 주신다면 순천의 도시재생이 그야말로 잘한 재생이다라고 평가받지 않을까. 까칠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조태훈 과장님께서 뭐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든든하게 믿고 있으시라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5년간 이렇게 재생을 하면서 느낀 것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재생한다고 하니까 시민들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귀찮게 하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고민을 같이 해결 노력을 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하, 우리 골목에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통된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에다 요구를 하고 시에도 공무원도 그 해결에 노력도 해주고 그게 서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골목이 변하기 시작하고 골목이 변하니까 자긍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 공무원들도 힘이 나고 보람도 느끼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주민들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시스템을 계속 갖춰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11월이면 저희가 박람회를 해야 되는데요. 짧게 저희가 장채열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또 기대가 많이 되시나요? 일단 전국 모든 한 250개 지자체가 다 도시재생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들은 어찌됐건 저희는 오늘 또 박하게 까칠한 입장에서 또 되짚고 있지만 평균 이상을 매우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봐요. 당연히 도시 브랜드가 많이 향상되겠죠. 행사 자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행사 자체가 갖는 의미 생각하면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행사를 잘하고 나서 브랜드 향상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책임감도 또 한번 느껴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박람회를 또 준비해야 하니까요. 어떤 순기능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역사, 관광 자원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올 때 박람회장만 보지 않지 않습니까? 박람회장도 보면서 순천만도 보고 순천 국가전도 보고 드라마 세스탄도 보고 다양한 거리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이나 방법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어떤 오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 가장 핫한 도시 순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항직 교수님께 생태도시 순천 도시의 미래상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에 순천이 국토부에서 이런 도시의 문화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항상 탑 랭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3년도, 2012년도, 2015년도 세 번의 우리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도시재생 박람회가 단순히 행사로 그치지 않고 순천이 지향하는 지금 생태수도, 생태문화, 정원문화 이런 부분들과 잘 연계해서 요번에 선도지역과 앞으로 추진해 하실 도시재생 요 사업들과 잘 연계를 해서 그거 자체도 박람회 자체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가시면서 성과를 이렇게 쌓아 가시면 생태수도 순천의 어떤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의미 있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현 단장님께 드릴 텐데요. 이 도시재생 박람회를 마치고 나더라도 이 순천의 도시재생은 끊임없이 고민이 되어지고 또 그 맥락을 이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순천만의 도시재생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하는 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원 박람회를 했었잖아요. 시민들의 힘으로. 정원 박람회는 끝나고 나서 철거하는 박람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의 도시재생 박람회가 며칠간의 행사로 끝난다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 박람회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순천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혹시 도시재생도 그렇고 이번 도시재생 박람회도 그렇습니다. 야구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별로 네. 쭉 36년 동안 감독도 유니폼을 입고 선수도 유니폼을 입는 유일한 종목이잖아요. 감독이나 선수나 다 같이 유니폼 입고 뛰잖아요. 행정이나 시민이나 또는 민관과 민간도 다 함께 감독처럼 유니폼 입고 뛰고요. 사람이 들어와야 1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구는 공에 의해서 점수를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박람회가 되고 그런 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세현 대표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네, 많은 공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월에 많은 분들이 또 순천을 또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꼭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오고 간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토대로 보다 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순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성공기원 미래포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